자, 그럼 지금부터 정책학습을 통한 지방자치발전 창원시 우수 사례 소개라는 주제로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님의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특례시장 홍남표입니다. 오늘 그 학회에서 우리 창원시에 대한 시정 방향 그리고 우리 또 시정에 대한 혁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는 주로 공직에서 있을 때에 주로 기획 파트에서 오래 많이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기획에 따르는 게 또 항상 또 예산입니다. 예산 그리고 전략적인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도 제가 2번 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 R&D 총 그 20조 원을 이제 총괄 편성하는 편성 책임자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연구재단 사무총장을 하면서 공공기관 혁신 그 경영평가를 담당하면서 당시 연구재단이 그 경영평가에서 늘 C 받던 기관을 그 뒤에 B 받고 A 받고 하면서 그 뒤에 그 혁신을 전부 총괄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창원 특례시장에 출마를 해서 나름대로 창원시를 좀 바꿔보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우리 창원의 어떤 방향으로 그 여러 가지 전략을 짰는지하고 그 전략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제가 설명하는 순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창원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창원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 기계 산업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꾸면서 창원은 기계 산업 중심으로 먼저 세팅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산 자유 수출 지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제 이끌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그 전에 3.15라든지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1910년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당시 마산 그리고 창원, 진해 이 세 도시를 합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통합된 그런 통합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지금 특례시라고 그러는데 수도권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용인, 그 다음에 수원, 고양이 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창원이 특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창원을 좀 개관해드리면은 인구는 약 한 1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면적은 약 서울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는 한 3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GRDP가 약 한 40조 되는데요. 광역과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아우러 봤을 때 전국의 광역과 같이 봤을 때 총 한 10위가 되고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성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GRDP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역 수지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는데요. 전국에서 봤을 때 지금 충남 아산시, 그다음 울산광역시, 충북 청주시 이어서 우리 창원시가 4번째로 무역 수지가 좀 큰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요 수출국에 미국, 중국, 폴란드라는 지금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함의가 큰데요. 최근에 우리 방산 수출이 많이 되면서 지금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일본 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요. 우리 창원시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민선 8기에 나왔을 때에 우리 창원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여건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수합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창원은 아무래도 강점은 기계 산업으로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마산과 또 진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자원이 풍부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 역시 많았고요. 근데 약점은 굉장히 보면 그 지방에 있다 보니까 대학 혁신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좋은 도시에는 늘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 여러 가지 산업과 연계돼서 그 혁신 역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약했던 게 우리 창원의 큰 약점이었고요. 민선 7기에서 여러 가지 또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통합부처가 꽤 많았습니다. 통합부처를 한 1조 정도를 안고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간행들이 꽤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자 중심의 사고, 공무원들이 보면 수요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민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늘 공급자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우리 창원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기회 측면, 외부 환경을 보게 되면 기회 측면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미중이 지금 디카플링 되면서 예전에는 세계화라는 한 덩어리로 미국과 중국이 이리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미중이 백년 전쟁이 일어나며 디카플링이 되면서 나라가 세계 전체가 좀 비그덕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이제 그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지금 AI가 그리고 초연결이 깊숙이 진행된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에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 창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폐기되면서 이 상황을 잘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위협적 요소는 역시 이제 안에 창원이라는 게 이제 세계 도시가 합해지면서 여전히 이제 단절된 그런 거였고 성장 동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축소되는 사회 굉장히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이런 거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청년도 굉장히 좀 적고요. 그리고 또 대형 장기 표류 사업이 지방 자치를 하면서 이게 그때 그 임기 내에 모든 일들이 끝나야 되는데 민선 뭐 6기, 7기 이런 데서 했던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핵심 전략을 도출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방위 원자력 산업을 어떻게 이제 고도화시킬 건가 이런 전략을 짰고요. 그리고 이게 창원이라는 데가 너무 그 기계공업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방산이라든지 원자력이든지 수소라든지 자동차 또는 이런 것들이 수주를 못 해올 때는 또 치명적인 그 성장이 저해되는 그런 산업 구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미래 산업에 관계되는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또 어로바이오라든지 이런 신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좀 덜 흔들리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게 물류만 바다라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원 지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나가는 통로로만 물류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육지와 또 바다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육지가 제대로 개발 안 되는 부분 시민의 삶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바다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좀 짰고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보면 지금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이 우리도 창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그 수도권과 연결할 건가 그리고 도시 공간 내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도시를 만들 때 주거 단지로 묶어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거 단지를 어떻게 또 바꿀 건가, 미래 공간에 맞도록 또 도시 계획을 바꿔야 되는 그런 그런 전략을 짰고요. 그리고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년들이 떠나는 창원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창원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또 우리 인력 유출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창원의 인구 100만이지만 의대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약대라든지 또 뭐 수의학과라든지 시전원이라든지 법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그게 없는 게 또 우리 창원의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짠 바가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창원에서 제조업이 발달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해서 지금 경남대학과 또 창원대학을 좀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창원시 산업과 대학과 연계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특례시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어찌 보면 속빈강정처럼 그 허울만 좋지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정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거라든지 조직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율성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대할 건가에 대한 전략을 좀 저희들이 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정 조직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자 했습니다. 대행 사업에 대한 포괄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정리할 때는 가급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정부에 근무할 때 예산 쪽에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좀 딸 건가에 대한 그런 대전환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주력 산업 고도화 관련해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데가 아마 우리 창원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원전 산업이라는 거는 같은 예를 들어 베어링 회사가 있다 치면 그 베어링을 공급하는 게 예를 들어 원전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있다 치고 또는 자동차 또는 우주항공이 간다면은 가장 같은 베어링이라도 돈을 많이 받는 게 원전 쪽입니다. 원전은 워낙 그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그 대신에 그 단가를 굉장히 많이 잘 쳐줍니다. 그런 산업들이 많이 우리 창원의 기계 산업들이 그 스포트하고 있었는데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 5년간에 걸쳐서 창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또 그 현 정부 들어와서는 시나리오 3, 4호기라든지 또 최근에 체코 원전 또 24조 원에 대한 그 수출을 지금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낭보도 전해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좀 그걸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그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 산단을 100만 평을 이번에 신규로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 산단이라고 그러면 대개 도로를 깔고 용수를 공급받고 전기를 넣고 하는 요 정도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했던 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성자 복합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총 구축하는데 한 5천억 정도 드는데요. 몸에 MRI를 찍으면 뼈가 어떻게 이게 상했다는 이게 바로 비파괴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계 산업에 관계되는 것들도 중성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를 환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결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만약에 창원에 이제 구축이 된다면 예전에 떠나갔던 방산 어떤 기업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지금 유치를 해서 설계비가 지금 한 30억 따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원에다가 한 5천억 정도의 규모의 이걸 투자를 지금 할 예정에 있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매년 또 한 200억 정도 해서 계속 이제 그런 기계에 관계되는 그런 산업들, 또 터빈 브레이드라든지 또는 뭐 그런 어떤 결함 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시설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인재라든지 또 R&D 기능들을 전부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 인정, 시험 같은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만들었던 국가 산단이 지금 굉장히 노화되어 있습니다. 이 노화된 산단을 혁신하는 방법이 대개가 다 이게 디지털과 문화를 입히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관련 기업들을 많이 넣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 쪽에 좀 노동자들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 공단 안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상당히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좀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래 신산업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기계 산업으로 중심을 댄 중후장대한 산업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박 단수한 산업, 지금 또 뜨고 있는 분야가 전부 좀 의료 바이오 이런 쪽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기계를 잘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이즈만 줄이면 의료 디바이스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창업 1세대에 보면 돌아가신 가이스트의 이민하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우리 몸에 보면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진단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굉장히 옛날에 육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기계를 우리 창원에서 앞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은 바깥에서 가져오지만 제조는 창원과 같이 결합해서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제조 국산화도 지금 저희들이 좀 창원에서 역점을 두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보면 가성비가 가장 높은 또 이게 무기가 또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이게 그 국산화율을 보면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이제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을 누군가 건드린다면 드론으로서 얼마든지 우리 방어할 수 있도록 드론 전술을 써서 우리나라를 못 건들게 하는 그러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게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창원에서 담당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제조 국산화를 우리 창원에서 이걸 해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산만입니다. 마산만인데 바다에 들어가는 100길로만 이용을 했거든요. 100길로 이용하다 보니까 육지와의 계획이 전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또 마산이 1910년도에 개항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딱 100년 동안 마산이라는 명칭이 유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난개발이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바다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대한 공공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물류만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시민들이 얼마든 좀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쭉 바다에 연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의 삶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바다는 있지만 바닷가가 없는 도시가 우리 마산 진해였는데 앞으로 이제
바닷가를 연결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에도 바다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에 관계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5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쪽도 많이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또 경쟁력을 가지려면 외부와 연결이라든지 또한 내부의 연결이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연결성은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 외부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 창원 특히 최근에 이제 가덕도가 이게 이제 공항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설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원으로서는 이 가덕도와 창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우리 도시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는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진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KTX가 지나가게 되면 도시가 완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도 보면 그 한 17, 8년 동안 전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게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SBRT라고 BRT 그가 급행 대중교통 버스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실제로 또 적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 좀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트램까지 도입을 해서 도시 안에 여러 가지 이동성 모빌리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개선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공간과 관련해서는 산단과 잠자는 곳을 완전 분리해놨는데 그 잠자는 곳 관련해서 2층 정도의 그 단독주택으로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전혀 못 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구 단위를 개편함으로써 여러 가지 밀도에 대한 것 또 미래 공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이거를 지금 현재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가 또 크게 또 우리 창원에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대도시 근방에는 그러니까 강역급에서는 그린벨트가 있는데 강역 아닌 도시에 유일하게 그린벨트가 있는 도시가 우리 창원입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창원이라는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도시를 만들 때 그때 이제 바깥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라는 것은 도시 외곽에 있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요게 옛날에 이제 창원이었고요. 여기 마산과 진해가 있는데 여기 도시가 합해짐으로써 그린벨트가 도심 안에 지금 존재하는 그런 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창원은 좀 그린벨트가 좀 문제가 있다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거를 지역 전략 사업인 경우에는 좀 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유행을 만들어서 이 그린벨트를 풀러가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린벨트 자체를 조금 다 풀어도 좀 창원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산들이 많아가지고 산만 관계 되는 게 한 88%입니다. 나머지 조금 12%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린벨트라는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1차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인데 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약간 인센티브를 좀 주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흡수해서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해서 청년들인데 지금 주기 위한 그런 제도를 좀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창원에 있는 그 대학이 총 5개 있는데 학생들에게 입학할 때 한 100만 원씩 다 주는 제도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에 대한 펀드도 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여제를 활용해서 청년들인데 좀 무상으로 주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의 이제 목표는 그 모집 단위가 창원에 있는 그 의대를 하나 유치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지금 신설에 관한 것들은 아니 정부 정책이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영내에 있는 우리 대학들과 또 안 그러면 바깥에 있는 대학과 협력을 해서 창원에 모집 단위가 있는 의대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조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대학이 지역이 제대로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좋은 대학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글로컬 대학을 지금 각 지역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 같은 데는 창원대학과 그 경남대학이 지금 현재 응모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대학과 협업을 해서 지역 산업과 대학과 또 우리 지방 정부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같이 헛도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략 좀 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정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계약학과라든지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서로 이제 MOU를 맺어 가지고 그 지역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창원대학에다가 양성에 대한 걸 맡깁니다. 그 안에 물론 그 안에 5개 대학에서 필요한 학생들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 창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구인난도 있고 구직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별로 보게 되면 요게 밑에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이 좀 낮고 중간 기술이고 이제 하이텍 기술인 거 이렇게 봤을 때 요 인력에 대한 거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공급 곡선은 여러 돼 있고요, 수요 곡선은 여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 이 대학에 나온다 하더라도 직장을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반면에 사람이 손이 많이 가는 영역이라든지 정말 핵심 또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부족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으로 인력이 가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도 이런 큰 원칙하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핵심 관련해서 아까 부채가 뭐 1조 정도 되고 하는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조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이 창원 같은 데도 보면 총 예산의 한 42% 정도가 보조금 예산입니다.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돈을 많이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중간 전달자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돈이 새지 않도록 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관련해서도 민선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장 오시는 분들이 자기 관심 영역들만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로 구멍이 나 있는 영역들이 꽤 많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유재산 관련된 거 시에 보면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관리가 좀 엉망이 없디다. 이 엉망이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경영과를 아예 만들었고요. 도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 짓고 있는 이게 각 부서마다 전부 그 건물을 짓고 있는 부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군데 모아가지고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한 이런 조직 개편도 좀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핵심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자 시각이 아니고 why 창원시, 왜 창원에 가야 되는가? 직원들은 이런 묻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국이라고 그러면 왜 창원에 놀러 가야 되지? 이거를 선명하게 한번 관광국장이 얘기를 해봐라요. 창원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인데 창원에 놀러 오세요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늘 공급자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면 어떤 구간이 빠져 있고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좀 바꾸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기 대행 포료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정확한 원인에 대한 어세스먼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좀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조금 요거는 다른 지역에서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영업 비밀입니다. 창원시가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인데 제가 예산 쪽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을 좀 잘 땁니다. 잘 따는데 큰 원칙을 정했습니다. 요 한 4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대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사업을 많이 가져오려고 자기 지역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예산을 자기 예산까지 매칭을 넣어가지고 가져오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산들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예산을 안 따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많이 지정하고 있는 도시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우리 창원시는 그런 거는 아예 없애고 우리 도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비는 가져오지 않는다. 그 안에 매칭도 넣지 않는다. 기본 원칙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직원들이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걸 먼저 따지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넣으려고 그러면 창원시에 예산을 넣는 방법이 있고 또 좀 우리 상급기관인 우리 위에 있는 강력기관인 경남도에 예산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창원은 그래 하지 않고요. 창원 안에 여러 국책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또 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 뭐 예를 들어 해수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 이 기관에 있는 예산을 전부 수요 파악을 창원시에서 다 해서 결국은 거기서 예산을 따게 되면 떨어지는 거는 전부 창원의 예산이 떨어지거든요. 예산을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안에 또 그 국회의원분들이 5분이 있습니다. 그 5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분들인데 역할을 좀 분담해드리 가지고 요런 좀 예산을 좀 따주십사 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국비를 담는 그릇이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담고 있습니다. 뭐 흑량, 백량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검은 고양, 흰 고양이 구분하지 않고 여러 우리가 창원시 안에 기관들의 돈을 많이 담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원팀이 꼭 돼서 예산을 따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마지막까지 우리 창원시는 정말 그 예산 여기서 신청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일 예산이 그 12월 뭐 초라든지 이때 예산 통과되기 그 앞당까지도 정말 집요하게 예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를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약간 우리 영업 비밀인데 약간 이번에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산 증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변화와 혁신을
잘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을 좀 잘 만들어내고 좋은 굿 프랙티스, 베스트 프랙티스 만들어내고 이래서 학교와 더불어서 우리 또 창원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창원에 많은 관심과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